오늘은 역시 팔로우미에 대한 명령어부터 조금 더 공부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게시물이고요. 자, 크기는 400에 1000에 400입니다. 렉탱글 1000, 400 푸시앤풀 40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지웁니다. 이렇게 또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딱 요만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반지름이 각각 100mm씩이랍니다. 자, 간단하죠? 렉탱글. 자, 100, 100 서클. 자, 이레이즈. 그러면 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누구를 쓸 거냐면 여기 테이프요. 거리를 측정하는 테이프요. 테이프이 점을 두 개를 클릭하면 이렇게 툴 모양으로 거리가 나옵니다. 점 두 개를 클릭하면 돼요. 그런데 모서리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하게 되면 가이드가 나옵니다. 점을 클릭하고 허공에다가 이렇게 클릭해 주면 이렇게 가이드가 나오게 돼요.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100mm, 여기서 다시 100mm. 서클. 그리고 지우면 조금 더 깔끔한가요?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테이프 100mm, 다시 100mm. 그 다음 아크. 자, 화살표로 방향 맞추고 시작, 끝. 자, 이렇게 돌아가네요. 다시. 인가 보다. 자, 이렇게요.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보시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쭉 가다가 이렇게 딱 맞춰지면, 접선에 맞춰지면 이렇게 선이 보라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때 더블 클릭을 해요. 선이 어떻게 되나요? 잘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테이프 100mm, 다시 100mm, 아크 쭉 드래그해서 놓고 더블 클릭. 다시 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기법이 이거예요. 자, 테이프로 100mm, 다시 100mm, 다시 한번 100mm. 아크. 자,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 좀 더 쉽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테이프 100mm, 다시 한번 100mm, 다시 한번 100mm. 아크 시작,
더블 클릭. 시작, 끝점을 더블 클릭.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서클. 자, 선택하고 반지름 20.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선들인 거죠? 선들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사실 이게 팔로우 미입니다. 이게 팔로우 미예요. 이게 경로를 따라서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게 팔로우 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팔로우 미를 이용한 예제인데 경로가 객체 위로 지나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죠. 크기가 500이 500이네요. 렉탱글 500, 500, 푸시 앤 풀 500. 자, 그 다음에 자, 선택을 하고 옵셋 100mm. 다시 선택을 하고 옵셋 100mm.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100mm. 다시 100mm. 다시 한번 100mm. 다시 한번 100mm. 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살표를 그릴 건데 여기 폭이 얼마냐면 이 폭이 40mm입니다. 깊이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똑같이 40mm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보시죠. 라인을 제가 이렇게 쭉 뺐습니다. 라인, 자, 20mm, 40mm, 다시 아래로 40mm. 40mm 하면 안 되겠네요. 20mm만. 20mm. 그래서 선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얘가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선을 쭉 빼오는데 여기까지. 자, 복사하기. 이렇게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자, 지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복사해서 회전합니다. 자, 무브. 그 다음 로테이트. 자, 90도. 이렇게요. 어차피 자, 이렇게 딱 맞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쪽에서 맞든지 이쪽에서 맞추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맞추든지 둘 중에 한 군데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라인 제가 똑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동하기, 카피. 자, 로테이트. 자, 이렇게 90도. 자,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해당 면과 수직이 되게끔, 여기 있는 면과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4개를 그리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경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경로들을 쭉 선택을 했습니다.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싹 파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이렇게 내부가 파여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다시 한번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제 43번 게시물입니다. 자, 우리가 이 43번 게시물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재질 불러오기입니다. 재질 불러오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재질만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여기 있는 재질만 가지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재질만 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재질은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아요. 자, 제가 재질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죠. 재질은 이미지 파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건 3D죠. 네, 그래서 임포트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포트요. 여기는 임포트 메뉴를 씁니다. 임포트 메뉴를 쓰게 되면 여기 확장자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 파일도 불러드릴 수 있고, 오토캐드 파일도 불러드릴 수 있고, 3ds 파일도 불러드릴 수 있으며, 콜라다 파일도 불러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위에서 순서대로입니다. 스케치업 파일, 오토캐드 파일, 3ds 파일, 콜라다 파일. 이렇게 4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스케치업 파일하고 오토캐드 파일은 이해하겠어요. 3ds 파일이 뭘까요? 자, 3ds 확장자가 3ds라는 파일입니다. 지금은 3D max라는 프로그램으로 존재합니다. 이 3D max의 전신이 뭐냐면 3D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3D 스튜디오가 3D max로 바뀐 겁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윈도우 나올 때 바뀌었어요. 옛날에 도스 버전 있죠? 도스 버전에선 3D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으로 있었고, 윈도우가 나오면서 윈도우 95, 95년도쯤이네요. 그때 3D max로 바뀌어서 출시가 됩니다. 이때 3D 스튜디오에서 쓰던 3D 파일입니다. 3D 스튜디오가 화면이 쉐입, 그 다음에 3D 매트리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화면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장하는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쉐입 파일도 나오고 3ds 파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파일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3ds 파일이 바로 모델링 파일입니다. 3D 스튜디오의 모델링 파일이에요. 아직까지 쓰이는 겁니다. 메시 방식이었고, 그래서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형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콜라다 파일은 뭐냐면, 이건 스케치업에서 만든 건데, 나중에 다시 설명하지만은 여기 3D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3D 웨어하우스에 들어가면 모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혀서 못 들어가요. 여기 3D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자 볼까요? 3D 웨어하우스 이런 식으로요. 이게 3D 웨어하우스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상,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의 책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다운로드 눌러보시면 다운로드 될 수 있는 버전들이 딱 지정돼 있어요. 2022, 2021, 2020, 2019 버전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여기 콜라다 파일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네, 바로 이 파일입니다.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콜라다 파일입니다. 바로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3D 웨어하우스 다시 설명할 텐데 그때 여기 회원 가입하셔서 여기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파일 메뉴에 임포트에 보시면 바로 요 아래 JPG, PNG, PSD, TIFF, 타가, BMP 얘네들 뭔가요? 이미지 파일들이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JPG에 대해서, PNG에 대해서, TIFF에 대해서, 타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CAD 설명할 때요. CAD 칼라 설명할 때 8비트 포맷입니다. 16비트 포맷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네. 여기서 파일을 지정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PNG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JPG를 선택해 볼까요? JPG. 자, 그 다음에 맵소스가 있어요. 몰딩. 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선택하고 자,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미지하고 텍스처. 바로 이렇게 포맷을 이미지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쭉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미지하고 텍스처, 그 다음에 매치 포토하고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두 개, 이미지하고 텍스처,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선택이 잘못되면 제대로 안 돼요. 텍스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질감이란 뜻입니다. 텍스처가 질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텍스처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서 아, 이거 대리석 질감이 참 좋다라고 할 때 텍스처라는 말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저도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이제 저는 이거 쓰니까 그 사람들이 할 때 종종 이렇게 느껴요. 아, 이거 무슨 단어인데, 이거 무슨 단어인데. 그때 이제 텍스처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요. 네, 텍스처가 질감이란 뜻입니다.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예요. 그림으로 들어오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불러드리는데 저 사각형에 질감으로 넣겠습니다. 텍스처. 그렇지 않고 오브젝트로, 사물로 넣겠습니다. 이미지. 자, 먼저 텍스처부터요. 텍스처를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아이콘이 여기 안 보이네. 아이콘이 페인트 톤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저기 아이콘이 페인트 톤으로 들어옵니다. 위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쭉 지정합니다. 클릭. 어떻게 되나요? 질감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 오브젝트의 질감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맵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얘처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내가 지정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임포트에 텍스처, 이미지에 텍스처를 이용하면 해당 질감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질감 효과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사각형을 다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임포트. 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벽돌. 네, 여기 없는 벽돌이 여기 쭉 있네요. 다시
산호석. 네, 요즘 산호석으로 많이 하죠. 자, 텍스처 선택하고 임포트. 자, 산호석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질감 효과입니다. 이게 질감 효과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작업했을 때 여기를 벽돌로 놓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브릭 선택하고 이렇게 벽돌 질감 줬잖아요. 사이즈도 여기서 조절해 줬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여기 매티리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고, 이해되시나요? 매티리얼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은 거고, 왜 이 매티리얼 말고 다른 것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이 이미지, 매티리얼들을 내가 불러들일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매티리얼이 있죠. 그죠? 이 매티리얼을 오브젝트에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썼어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해줬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나무 질감 효과가 났었죠.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더 많단 말이죠. 질감이 이것 말고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지금 이 오른편에 산호석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산호석이 매티리얼에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외부에서 산호석을 불러왔어요. 여기다 지정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겁니다. 파일, 임포트. 자, 다른 거 볼까요? 뭐 징크, 콘크리트, 코트, 잔디도 있고, 네, 잔디. 그러면 잔디가 쭉 있네요. 다시 다른 거. 현관문, 네, 문이네요. 선택하고 임포트. 크기를 지정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문을 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맵으로 처리하는 거죠. 질감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멀리서 보면 이게 문인지 그림인지 모른단 말이죠. 이게 작업 빨리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불러보세요. 임포트에 텍스처를 불러서 넣어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텍스처가 얼마 없잖아요. 그죠? 자, 제 컴퓨터에 접근합니다. 원표시 2개, 502호에 00. 그러면 공유 폴더 있죠? 여기에 매핑 소스라고 있습니다. 99 매핑 소스. 이게 다 매핑 소스예요. 이거 매핑 소스입니다. 이걸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로 복사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업할 때 하고 그 다음 실무 나가서 작업할 때 맵소스가 부족하단 말이죠. 네. 그 밑바탕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더 추가해서 쓰시면 돼요.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틈날 때마다 맵소스를 찾아서 보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보충을 해서 쭉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자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텍스처를 이용해서 불러오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이용한 과제물입니다. 자, 바로 이 과제물은 바로 그걸 이용한 과제물이고 여기 요거를 복사해 두시면 됩니다.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두세요. 자, 그리고 얘를 모델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70에 70이네요.
70,70 푸시앤풀 720. 네, 이거 식탁이죠. 자, 안쪽으로 돌립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100mm, 아래쪽으로 100mm. 자, 이동하기. 이렇게 선을 복제합니다. 100mm.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모서리만 선택해서 이동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어떤가요? 기울어지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자, 30mm만 이동합니다. 모서리 선택하고 30mm만 이동합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어떻게 돼요? 모서리가 이렇게 뒤쪽에서 안쪽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되겠죠. 트리플 클릭. 자, 얘는 다리가 4개니까 메이크 컴포넌트. 책상 다리. 자, 크리에이트. 다시 렉탱글 1200에 750. 다시 그 다음에 푸시앤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복사해야죠. 그 다음 플립. 다시 한번 복사해야죠. 다시 한번 플립.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두께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일단 이렇게 냅두고요. 그 다음 자, 임포트. 자,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선택하고 임포트. 자, 왼쪽 하단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쭉 올려볼까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재질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재질의 특징이 타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볼까요? 파일, 임포트, 텍스처고, 임포트. 보시면 제가 조그맣게 해봤습니다. 타일로 이렇게 쭉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계속해서 타일로 들어옵니다. 자, 임포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맞출 겁니다. 왜냐면 이만큼 자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는 아크를 이용하는 겁니다. 시작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아니면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두 번째 점. 이런 식으로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그러면 딱 원하는 모습만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습만 이렇게 딱 잘라낼 수 있고요. 얘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칭,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동, 이렇게요. 그러면 모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 더 있죠? 다시 한번 스케일로 줄여서 모양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푸시 앤 풀 10mm만 돌출해 주시면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동하기. 자, 이렇게 10mm만. 그러면 모양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것 반대로 와야죠. 선택하고 카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10mm. 그 다음에 한 번 더 선택을 해야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 자, 그냥 로테이트 되면 안 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제. 로테이트도 똑같이 복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동. 자, 안쪽으로 10mm 이동하고 선택하고 또 10mm 이동하고. 자, 마지막으로 두 개 같이 선택하고 스케일.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진 것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이 방법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손으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들여서 우리가 작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여기다 이제 재질을 넣을 거예요. 재질을 넣을 건데 제가 이렇게 재질을 넣어 봤습니다. 재질이 생각보다 커요. 자, 재질을 제가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자, 재질을 선택하고 이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텍스처라고 나옵니다. 이거 그룹 풀고 면에만 들어가면 돼요. 면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포지션이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원점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을 할 수 있어요. 재질에 대해서 내가 회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줄 수 있고 다시 드래그하면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지만 텍스처를 통해서 이렇게 크기와 회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틀기예요. 비틀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조금 더 낫겠고, 이 두 가지. 얘가 원점, 얘가 로테이트 및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패턴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처의 크기를 내가 이와 같이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이드로 꾹 클릭하고 클릭해주면 동일한 크기의 텍스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파일 메뉴에 임포트에, 자, 이번에 뭘 넣을 거냐면 이미지요. 이번엔 이미지를 선택한 겁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하고 불러오죠. 임포트. 크기가 나오네요. 적당히 높이를 500만 줘봤습니다. 자, 이미지가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텍스처는 질감으로 들어오지만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그림 파일이 오브젝트로 변형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해를 합니다.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렇게 맵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렉탱글.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을 이동할 건데 최대한 여기 있는 선에 맞추어서 이동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선에 맞추어서 최대한 가깝게 이동할 겁니다. 자, 지우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역시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로테이트 세웁니다. 90도 세우고, 자, 마찬가지. 얘도 다시 한번 회전합니다. 90도. 자,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운데다 맞춰줍니다. 이렇게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맞춰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면 상태예요. 뷰 메뉴에 보면 엣지 스타일하고 페이스 스타일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엣지 스타일은 모서리예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서리만 볼 것이냐 아니면 백엣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백엣지를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백선이 보일 것이냐. 이건 단축키 K입니다. 모서리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스 스타일로 보면 엑스레이를 눌러보면 반투명해집니다. 면을 반투명하게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가 철사죠. 철사 모양의 구조물로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히든 라인, 뒷선 가리기를 해서 볼 거냐 쉐이드, 음영 처리해서 볼 거냐 아니면 쉐이드 위드 텍스처, 음영 처리하고 질감 효과를 넣어서 볼 거냐. 바로 이거죠.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건 바로 쉐이드 위드 텍스처와 엑스레이입니다. 이렇게 반투명하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이 제대로 보이게 돼요. 자, 화면을 이렇게 놔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따라 그리는 겁니다. 자, 라인, 아니 렉탱글로 확실히 그려볼까요? 자, 사이즈가 대략 이만하네요. 그러면 라인을 따라 그려봅니다. 중심선의 위치가 대략 이 정도에 있군요. 서클. 중심선의 위치가 조금 다르네요. 자, 테이프로 중심점의 위치가 대략 여기.
서클. 네, 이 정도. 자, 다시 한번 서클. 자, 라인, 이레이즈. 자, 이 부분이죠. 사선이 얘를 조금만 스케일을 줄여볼까요? 대략 이 정도 되네요. 그 다음 라인 확대해서 다시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그 다음 아크 호죠. 자,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선홍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면 이렇게 선홍색으로 바뀌죠. 이게 접선에 접했다는 뜻이에요. 원에 접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 클릭. 그러면 자, 다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싹 바뀝니다. 이게 일종의 필렛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선택한 다음 팔로우 미로 클릭. 그러면 자, 굿을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얘는 하이드. 감춰버린 겁니다.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언하이드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불러낼 수 있어요.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자, 선택했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하이드가 있어요. 감추기.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드하고 락이 있습니다. 일단 하이드, 감추기. 다시 언하이드 올 그러면 전부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니까 하이드를 걸어 놓는 겁니다. 하이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렉탱글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자, 렉탱글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선은 필요 없는 선은 지우고 그 다음 아크를 이용해서 자, 다시 아크 12개 자, 이렇게 아크를 그렸고요. 다시 서클 제가 조그맣게 원을 그렸습니다.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이렇게 원기둥이 만들어지겠죠? 네.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얘만 하이드 아니다. 하이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자, 렉탱글 그 다음 라인 선을 그리는 거죠. 자, 필요 없는 선들은 과감하게 그리고 필요한 선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크로 자, 그리고 마지막 서클을 이용해서 팔로우미 네, 그러면 형상이 다 만들어졌네요. 메이크 그룹 자, 언아이돌 그 다음에 페이스 스타일의 엑스레이 꺼놓고 보면 자, 모양이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모양이 다 만들어졌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만들어 보시죠. 자, 아이소메트릭을 쓸 겁니다. 자, 임포트. 자, 이번에 뭘 불러드리는 거예요? 캐드 도면이죠. 그러니까 오토캐드 파일, 아이소 그리기에서 자, 주택을 불러드립니다. 자, 오픈. 자, 파일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일을 불러보시죠. 자, 이제 필요 없는 건 삭제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레이어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레이어가 존재하죠? 자, 레이어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레이어. 여러분들도 레이어 찾아보시죠. 보시면 여기 레이어들이 나오죠? 이건 창문이니까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얘는 문자네요. 버려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빼기 키 있죠? 이와 같이 선택하고 빼기 키 누르시면 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레이어 to be deleted. 아마도 삭제될 겁니다. not empty. 근데 레이어가 내용이 있대요. choose 선택해 주세요. 자, move content to default layer. 레이어를 삭제하는데 그 속에 있던 내용을 디폴트 레이어로 보내줍니다. 디폴트 레이어가 레이어 0입니다. move content to current layer.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로 보내겠습니다. delete content. 컨텐츠를 삭제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3개예요. 지금 보시면 디폴트 레이어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기본 레이어가 여기 나와 있는 레이어 제로가 기본 레이어입니다. 근데 마침 또 선택되어 있는 것도 레이어 제로죠. 네. 저는 delete 컨텐츠를 삭제해 버릴 겁니다. 자, delete 컨텐츠 오케이. 그 다음에 심볼. 근데 심볼도 필요 없습니다. 삭제. 그 다음 네, 단면이네요. 벽이니까 얘는 지우면 안 되겠고, 네, 해치 지워도 되겠네요. 그 다음 퍼니처 가구죠. 그 다음 마감선 지워도 되겠고, 그 다음 인면선. 인면선이 여기 얘네들이 인면선에 걸쳐져 있네요. 일단 냅둡시다. 그 다음 얘는 치수 기입할 때 만들어진 레이어니까 삭제. 그 다음 중심선 필요 없습니다. 삭제. 자, 얘네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냥 얘를 지워버릴까요? 손으로. 자, 이렇게 지워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체하고 나머지 남을 겁니다. 전체 선택하고 락 잠그세요. 아니, 잠그지 말고 일단 그룹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make 그룹. 그 다음 락 잠그세요. 잠그면 선택이 안 돼요. 아니, 선택은 돼요. 선택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푸는 방법은 언락.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언락. 그럼 이제 풀렸죠. 선택이 됐습니다. 파란색이에요. 근데 잠가버렸습니다. 그럼 빨간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놔야, 이렇게 잠가놔야 내가 작업할 때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잠가 보시죠.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만듭니다. 자, 빼기 키는 레이어를 삭제하는 거고, 더하기 키는 레이어를 만들겠죠. 자, 3D 벽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클릭해 둡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체크 상자를 눌러줘야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내가 작업하는 모든 레이어가 바로 절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놨어요. 지금 현재 레이어 제로에 있습니다. 자, 렉탱글. 얘는 어디로 들어가요? 레이어 제로로 들어가요. 그죠? 어떻게 확인해요? 바로 엔티티 인포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레이어 제로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 눌러주면 나오죠.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CAD 레이어처럼 똑같아요. 선택하고 모델 인포에서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레이어가 옮겨 넘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다가 레이어가 바뀌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모델 인포에서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레이어를 선택해 놓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지금 계단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두 개죠. 여기가 150, 여기가 300, 여기가 450. 자, 맞습니까? 우리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할 때 계단 하나의 높이가 150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지금 계단이 두 개. 그러니까 여기 테라스까지의 위치는 300mm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스부터 저 현관까지가 300mm인 거죠? 테라스, 현관, 그 다음에 욕실은 다 똑같아요. 높이가. 세 개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자, 렉탱글. 다시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300mm. 여기는 150mm. 자, 옆에 보면 면이 만들어졌으니까 면은 지우고. 자, 모양 만들어진 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테이프로 측정해 봅시다. 100mm네요. 그러면 자, 선택을 하고 옵셋 100mm. 다시 여기도 자, 100mm 복제. 안 되네요. 그럼 라인. 자, 푸시 앤 풀. 한 150mm만 올려볼까요? 아니면 300mm? 네, 300. 여기도 300. 300mm 올려주고, 그 다음에 라인을 연결해 보시죠. 그러면 난간 틀까지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